선생님 먼 길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표성 선생님 모시고 겨울 박상골 흑인형 이런 주제로 저희 강좌를 마련할 텐데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마당으로 좀 모셨습니다. 예,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현대사의 그늘진 부분과 왜곡된 모습을 조명한 선생님의 장편 소설 토우는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대 초에 제1부 헐거로 만든 인형 1, 2권이 나오다가 발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제2부 인형들의 전장, 제3부 인형들의 합창이 완성됨으로써 1992년 겨울에 6권이 이제 완간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우여곡절의 감회가 깊으시겠습니다. 그렇죠. 그 원고를 쓰기 시작해서 한 7년 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고, 한 3년 지나서 첫 권이 나왔는데, 그 이제 판금 아닌 판금을 당해서 한 10년 동안 또 책을 못 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 책이 6권이 다 나오기까지 한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책들이 완전한 원고 상태로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검열에 걸려가지고 막 삭제된 부분도 있고, 또 소설문학의 연재를 하면서 편집자들이 임의로 이 사투리들을 다 고쳐버렸어요. 그리고 단행본을 만들 때 또 고쳐버리고 해가지고 지금 뒤죽박죽인 책이 뭐 6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완성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뭐 어렵고, 다시 어느 기회가 되면 본래 빠졌던 원고를 좀 넣고, 또 그 대화들이 전부 거창 사투리예요. 네. 본래 이 소설이라는 게 뭐 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표준말로 다 고쳐놓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그렇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 보완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는 6권으로 뭐 책이 나왔지만은 완성된 그런 작품집이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좀 미진한 미완성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원고들이 이렇게 한글 타자칭 타자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타자기도 없던 때고, 6필로 예, 역필로 썼던 원고지이기 때문에 그 원고를 처음에 쓸 때 원고를 쌓아 놓은 게 아마 뭐 책상에서 천정까지 닿을 만큼 분량이 많아요. 네. 이런 원고 상태에서 겸사래 뭐 검열에 가서 그건 뭐 무대기로 뭐 빼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주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는 책입니다. 그런 귀한 원고들이 뭐 아날로그 디지털 장단점을 얘기하지만 디지털로도 좀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 보존하는데 그렇죠. 안심될 것 그게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그 기초 작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소설이 완간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30년. 음, 그 책도 이제 절판이 되었고 어쩌면 고전의 반열에 들었다고 여겨지는데요. 30년이 지난 지금 2024년 그 소설에서 펼치셨던 이 땅에 살고 있는 개인과 이웃 간의 삶을 황폐화시킨 이데올로기적 혼란상과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은 지금 어쩌고 있을까요? 그게 가장 뭐 원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날 기미가 안 보이죠. 뭐 어떤 주의 주장에서 해결할 일도 아니고
그게 역사의 뭐 되풀이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라는 게 참 그런 뭐 쌓이고 쌓인 시간들이 남긴 기록들인데 이것도 뭐 그런 한 과정의 하나지요.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럼 그때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상 그 사회계층 간의 갈등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또는 모습은 약간 달리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빈부의 격차나 계층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남아서 지금 어수선한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 희망, 꿈이 문학인 거지요. 그렇다고 뭐 문학가들이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이거를 해결할 방도는 없어요. 해결책은 아니고 이런 바람이 가장 바람직한 바람이다 하는 길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문학가들은. 그렇다면 이제 좀 궁금증이 이어지는데요. 그 다양한 범주의 깊이 있는 책 100권을 훌쩍 넘게 내신 선생님께서 바라보시는 인간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인간 지성, 인간의 품성이 밝은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참고로 2015년 11월 강좌 임화의 해방 전후 그런 주제로 모신 문학평론가 연무웅 선생님께서는 가만히 보니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건 아마 그런 뭐 체제 문제나 이데올로기 문제 이거 이전에 인간이 본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 와가지고 저 창세설을 기독교가 말하는 그 창세설을 아주 관심 깊게 보고 그게 옳지 않나 뭔가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나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인간이 원래 성서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입김을 그 창조주의 입김을 불어서 만드는 인간이라면 그게 선한 입김이라면 그게 선이라면 그게 본래 인간의 본성일 테고 그 본성을 잃어버린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뭐 전쟁이나 계층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뭐 곤란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답을 찾자면 어딘가 기준점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창세설에 참 근거가 일리가 그대로 믿었다면 그대로 시작한다면 답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봐요. 그래서 쓰여졌던 게 토우이기도 해요. 그 토우라는 이 소설 제목이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고 하잖아요.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는 게 창조주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들었던 그때의 그 모습, 그 당시에 원초적인 답, 질문에 대한 답. 인간이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답이 없어요. 근데 그 창세설에 의한다면 답이 있어. 질문이 있으니까 답이 있어. 그 생각을 하고 썼던 게 토우이고, 토우라는 그 제목 자체가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는 자체가 인간의 본성은 그런 거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갈 것인가 답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 소설이 거창양민 학살 사건을 다룬 최초의 소설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최초의 사건을 다룬 소설이기도 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창세되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때 만들어졌던 그 품성대로 돌아가는 네.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네.
그게 인간이다. 그런 목적으로, 그런 뜻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대로 귀의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 아니겠느냐. 삶의 목적이거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토를 썼던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썼을 때 토를 단편 소설로 썼었어요. 그때 단편 소설로 처음에 썼을 때의 제목이 욥기 신서예요. 욥기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한 인간을, 자기가 선택한 인간을 끝없이 괴롭혀 시험을 해, 시련을 줘.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나를 이 세상에 왜 만들었느냐고 앙탈을 부리기도 해요. 그 욥이 가졌던 그 불평, 불만, 아니면 욥에게 주었던 그 시련, 이게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운명 아니면 인간의 본성 아니겠느냐. 인간의 목적,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이 왜 만들었겠느냐. 만들었던 인간을 왜 자꾸 시련을 주느냐. 그 제일 큰 시련이 이제 전쟁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왜 자꾸 끊임없이 주느냐. 그런데 그 끊임없이 주는 시련을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게 만든 게 전쟁이고, 전쟁 중에서도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같은 거는 역사에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 이건 전쟁도 아니고, 이데올로기 문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한 일이거든, 신은 사람으로 볼 때는. 그런 시련을 왜 주었느냐, 그런 시련을 겪은 이 거창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게 질문을 던진 게 이 토우라는 작품이에요. 선생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인간이, 사람이든 인간이든 그 어제보다는 내일, 작년보다는 내년이 좀 더 이렇게 사람이 진화하듯이 좀 지성이 좋은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창세기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인간의 인성, 품성이 퇴보했거나 오염되어 왔다는 그런 것인가요? 퇴보했거나 오염되어 온 게 아니라 똑같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 인간이나 지금이나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유적 중에 튀르키예에서 지금 발굴된 유적지가 있는데 13,000년 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피라밋보다 몇천 년에 앞선 유적지가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거보다 더 얼마 전까지도 올라갈 수 있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인간은 진보했거나 발달했거나 발전했거나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해요. 나는 단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발달했다, 발전했다, 나아지고 있다 하는 거는 물질 문명에 대한 이야기라. 물질 문명이라는 거는 끝없이 상승해서 올라가. 근데 우리가 정신, 인간 양심, 마음,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몸과 영혼으로 두 개가 모여서 인간이라고 본다면 육신을 위한 이 물질 문명은 끝없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달라지지만은 인간 본래의 이 영혼, 마음, 정신이라는 거는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것들이 같은 시간 위에 존속하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물질 문명은 끝없이 상승해서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고 이 정신, 영혼을 위한 이 시간은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그 인간이나 지금 우리 인간이나 마음은 똑같아. 정신은. 지금이라고 다르고 그때라고 다른 건 없어. 하나 같아. 단지 그 후에 두 족속 존속하는 중에 육신을 위한 어떤 문명이 자꾸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발전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물질 문명의 이야기지 정신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영혼은 아담이 느꼈던 거나 뭐 이브가 느꼈던 거나 아니면 뭐 우리 뭐 고구려 할아버지가 느꼈던 거나 이조 할아버지가 느꼈던 거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아. 이게 변해가지고 그때 사람 마음하고 지금 사람하고 마음하고 다르다. 이게 막 계속 발전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예. 그럼 지금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족에게서 어떤 희망이 보이시는지요? 절망이 보이시는지요?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 저는 아주 여쭤보십시오. 희망적이라고 봐요. 희망적이라고 봐야 돼. 네. 우리가 절망적이다, 이거 아니다 한다면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네. 희망이 있다, 희망적이다 하면 올라갈 길이 보이는 거지. 네. 그래서 문학이라는 건 그 희망을 보여주는 거지. 희망이 있건 없건 간에. 희망이 없다, 우린 절망적이다, 우리 막 죽어비리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희망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게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거지. 우리가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어렵고 어수선한 세상에 뭐 살겠나, 이 절망적이다 하는데, 내가 이 나라가 건국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정치 상황 쭉 보호하고 살았잖아요. 80년을 살았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 했고, 그 이후에도 그 이야기 했고, 그 이후에도 그 이야기 했는데 똑같아. 그런 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뭐 부침하는 게 이게 역사지. 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 이 순간순간을 사는 거지. 그러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그때마다 닥쳤던 뭐 어려운 일들이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절망적이라서 죽었나? 아이고 이제 뭐 죽는가 싶어서 또 살아나고 이 부침하는 게 역사고 이 역사의 한 소용돌이 속에 사는 게 현실이라. 그러면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 부닥칠 때마다 예컨대 가라앉을 때마다 우리 죽는다고 죽어비리자 이러면 되겠나. 이래도 살아야 된다. 요즘 말로 뭐 그래도라는 섬이 있더라. 그걸 믿고 한번 살아보자. 희망을 주는 게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이 토우에서도 그런 희망을 가져보자.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내 형제, 이웃, 뭐 동네 사람이 다 죽는 그런 양민 학살 사건 속에 살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뭐 절망적이다 죽어비리자 못 살겠다 하고 가라앉아 버리면 되나?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살아봅시다. 희망을 주려고 그런 소설을 쓰는 거고 시를 쓰는 거고 문학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도 오랜 섬에 가고 싶습니다. 그 희망을 가져보자는 거야. 네. 문학이라는 거 희망을 주는 거라. 네.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아. 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바랄 수가 있는 게 문학이라. 네. 그럼 이런 인문학이나 뭐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희망을 한번 가져봅시다 하는 몸부림이지 뭐 소설 읽는다고 소설 쓴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 현실하고는 좀 멀어 문학은. 네. 문학을 포함하는 인문학도 똑같이 예. 인문학이 문학이고 뭐 또 같은 이야기죠. 예. 희망을 향해서 그 이념이란 것이 우리 민족에게 무엇일까요? 우리 이념 문제는 참 복잡하기도 하고 아주 쉬워요. 쉬운 게 우리가 중세까지는 왕이 다스리던 사회다. 네. 소위 귀족이 다스리던 봉건 사회다. 이거가 없어지고 이제 시민사회가 되었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시민이 되었다. 그때 뭐 시민이라는 게 있었나? 종이지, 백성이지.
왕이나 귀족이나 다스리는 사람들 밑에만 있었지 내가 냄내하고 살아본 일이 없다. 이거를 위해서 뭐 온갖 혁명과 투쟁을 하고 시민이 되었다. 그때 이제 소위 민주주의, 인간다운 인간, 시민, 나라는 게 형성이 되고 나라는 존재가 생겼다. 사회적으로. 이게 이제 앞서간 나라들이라는 저 사람들은 투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서 나를 찾았어. 시민이 되었어. 비로소 왕의 노예였다가 귀족의 머슴이었다가 비로소 시민이 되어서 일하고 나라는 걸 찾았어. 그 무렵에 이제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민주사회가 하나 형성이 되었고 더불어 다 같이 살자 공산사회가 공산하는 사회가 생겼고 이게 저들한테는 우리보다는 200년, 300년 앞에 그런 사회가 생겨가지고 이미 봉건 사회가 무너지면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회에 살았어. 그게 벌써 200년에 300년이 돼. 우리는 이게 좀 달라요. 왕이 무너지고 내가 새로 시민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한 게 우리가 싸워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왕권을 무너뜨리고 시민이 된 게 아니야.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만들어줬어, 이거를. 소위 왕권 사회에서 시민 사회를 이루어준 거라. 우리는 저절로 얻었어, 시민 자격을. 우리가 싸워서 우리 민주주의 합시다, 개인주의 합시다, 잘 살아봅시다, 내 인권을 찾읍시다 하고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이걸 쟁취해서 싸운 게 아니고 일본 놈들이 만들어줬어. 만들어주고 어중간하게 이게 정립도 되기 전에 전쟁이 나버리고 지금까지 어영부영 뒤섞여서 살아온 거라. 지금 그게 이제 갈등이 지금 자꾸 표면화되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건데 어부지리로 얻은 우리 권익을 가장 표면적으로 양분화시킨 게 6.25 전쟁이잖아요. 그 6.25 전쟁이 나서 우리가 가장 피해를 입은 게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 그 이전에 제주 4.3 사건에 똑같은 사람을 죽인 일이지만은 제주 사건이나 광주 사태나 이런 것들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 거창 사건은. 그 사람들은 싸우나 보기나 하고 싸우다가 일이 터졌지만은 거창 사람들은 이 사람 싸워볼 일도 없이 하루 종일 다 당했다. 고스란히 당한 거야. 이 당한 원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이 되었는데 내가 내 개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워서 민주사회를 만들었느냐. 자, 왕권사회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잘 살아보자는 공산주의를 만들었느냐. 이런 의식도 없이 전쟁을 맞았고 전쟁에 당한 거라.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이 토호를 쓰던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70년도 중반에 75년도부터 이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거창 사건 이야기를 하면 잡혀갔어. 그때도 75년도에도 거창 사건 이야기하다가 거창 경찰서에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무렵에 이 이야기를 썼으니까 발표도 지지부진했고 어렵고 쓰고 싶은데 다 쓸 수도 없었고 또 그때마다 소설 쓰는 기술이 부족해서 다 잘 쓸 수도 없었고 어중간한 상태로 이제 나온 게 토인데 그런 이데올로기 문제는 우리가
쟁취해서 만든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립이 안 돼서 지지부진하게 뭐 지금 뭐 싸우고 있는 게 그런 잔존이잖아. 그런 게 남아서 그래요. 그것들을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문학이고 또 뭐 역사가들이고 할 텐데 그 이야기를 제일 처음 했던 게 도우라. 그 위에 태백산맥이나 뭐 남부군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무렵에 나왔지만은 그거 좀 뒤에 나왔어. 그때마다 좀 완화됐을 때라. 그런 이데올로기 문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첨예하게 부닥칠 거고 해결이 안 날 거고 부닥칠 거고 길이 없다고 그냥 뭐 어쩌고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좋겠나 하는 뭐 희망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게 소설이고 도도 그런 일종의 그런 희망을 제시해 보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민족은 저 우람한 산맥, 이념은 그 산맥에 잠시 머물다가는 안개 구름, 이렇게 표현하면 어폐가 있을까요? 뭐 맞는 말이긴 하겠지. 근데 이제 그게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교육받은 데 따라서 생각은 다 다를 거고 사람 얼굴이 다 다르지 뭐 그 다 다르게 마련이고 그걸 하나로 통일한다 통합한다 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겠어요.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 그 선생님께서 바라보신 요즘의 젊은이들은 어떤지요? 작가를 꿈꾸거나 또는 작가를 꿈꾸지 않고 다른 길을 걷거나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내가 뭐 오래 전이진 않는데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찾아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일이 있어. 대학생들을 데리고 한 달을 같이 다녀보고 작년에 내가 연극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고등학생들을 작년에 극작 글쓰기를 가르쳐 본 일이 있어요. 그거 다 젊은 사람들이고 신세대들인데 얘들을 볼 때 아이고 야 참 큰일 났다 싶은 거는 허약해. 허약하다는 거는 뭐 신체적으로는 뭐 키가 지금 얼마고 키 크고 뭐 기골이 장대한데 내가 허약하다는 거는 옛날에 말했던 우리가 했던 호연직이라는 거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참 자연하고 어울리고 뭐 산에 올라가서 뛰놀고 이런데 이러면서 허약해. 근데 나름대로 뭐 정신력은 다 있어. 얼마 전에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들하고 배를 타고 6달 동안 한꺼번에 가본 일인데 헤엄을 못 쳐 해군이. 헤엄도 못 치는데 니가 어째 해군이가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말씀하세요. 요즘은 컴퓨터 전쟁이지 뭐 헤엄치하고 전쟁 안 합니다. 육신을 움직여서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볼 때 요 젊은 사람들이 뭐 내가 볼 때 허약하다 싶어도 그거는 상관이 없고 다 걱정 없어. 다 지 할 도리는 다 하고 지 생각은 있고 다 믿음직해.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책을 안 읽고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없는데 작가가 된다, 뭐 글을 쓴다, 시인이 된다 하는 사람에서 나는 뭐 환영하지.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것은 인간 되는 길을 배우는 거라. 글 쓰는 자체가, 소설 쓰는 자체가 인간 탐구거든. 인간을 탐구하자면 인간을 알아야 된다. 인간을 알자면 뭐 공부를 해야 돼. 그럼 공부하겠다는데 얼마나 환영할 일이라. 작가 된다는 사람에서 내가 그냥 막 내 아는 거 다 가르쳐 주고 싶어. 근데 그 창에 글 쓰는 사람 모이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내가 글을 60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글 쓰는 것만 배웠고 글 쓰는 것만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해줄게요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학생들이 누가 나 글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장학금 조사라도 가르치고 싶어. 제2의 표성음, 제3의 표성음이 계속 나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워낙 해가지고 난 뭐 망치는 일은 없어. 그래도 가장 그 중에 인간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문학하는 사람들이라. 네. 네. 선생님, 추운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뭐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따 감사합니다. 광장에서 또 네. 뵙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고맙습니다. 끄지 말고. 옆에서 풍경 다문. 뭐 말이나 되나?